자, 안녕하세요. 규현쌤입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그리고 물질수단, 요거를 이제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주제. 지구 시스템이 잘 굴러가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인, 에너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지구에 어떤 자연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냐, 우리가 요거를 먼저 보고요. 에너지가 이제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물질수단이 필요합니다. 물질수단을 통해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주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일단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으로부터 오고 있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도 불러요. 빛으로 우리 지구에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저기 앞단원 있죠? 우리 별의 진화랑 원소에 생성할 때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그렇죠? 태양은 끊임없이 빛을 방출합니다. 그 까닭은요, 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 중심부에서 뭐로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뭉쳐가지고요, 뭐가 된다?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뭐가 줄어들게 된다? 질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질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가 아인슈타인께서 얘기하셨죠? 질량은요, 뭐랑 값어치가 똑같다? 에너지랑 값어치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지. 우리가 선풍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요, 뭘로? 운동 에너지 같은 걸로 전환시키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요, 이 에너지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뭐다? 질량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량은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원연계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그래서 태양은 끊임없이 빛을 방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만들어진 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 가지고요, 어떤 자연현상들을 일으키냐, 이게 당연히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잖아. 그러면요, 태양빛을 받아 가지고요, 물이 뜨겁게 가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물이 가열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발해 가지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수증기가 뭐가 되고요? 구름이 되고요, 거기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강물이 형성되고요. 그게 다시 어디로? 바다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고 돌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익숙한 말로 뭐라 불러요? 순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야,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원이 뭐니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물의 순환을 일으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번개 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뭐라 그런다? 기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요. 그리고 그 해수면 위에서 불고 있는 바람 때문에 뭐가 생긴다? 파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요,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발생하는 원인이 전부 다 뭐 때문이었다? 태양 에너지였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화석연료, 일반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통틀어 가지고 화석연료라 부르는데,
자, 화석 연료들은요, 생물체들이야 땅에 묻힌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야. 아니, 선생님, 땅에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았으면 이건 태양 에너지랑 상관이 없잖아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화석 연료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야, 그럼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 생물들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생물들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 태양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없잖아? 얘네들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만든 근원적인 에너지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태양 에너지입니다. 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두셔라. 지구 내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지구 내부에는 에너지 아닌가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근원이라고 했잖아. 물론 화석 연료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당연히 개입을 했겠지. 근데 근원은 태양 에너지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가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구 내부는 왜 뜨겁나요?에 대한 내용. 자, 우리가 지구를 딱 보잖아? 그러면은요, 이렇게 지구의 가장 겉껍데기, 지각 있고요. 그 안쪽에 뭐 멘틀 있고요. 그 안쪽에 외액이랑 내액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 지각이랑 멘틀 있죠? 이 지각이랑 멘틀에는요, 이제 뭐가 많냐면요,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토륨이라든지 뭐 우라늄, 뭐 칼륨 뭐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사성 원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요, 안정한 원소가 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요, 붕괴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핵분열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붕괴를 하면서 이제 안정한 원소가 되면서 그때 뭐 하게 되냐면요, 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질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열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지구 내부가 뜨겁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이 방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사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방사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여러 가지 전자기파를 뿜거든요. 대표적으로 감마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이런 베타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거를 뿜어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사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서 방사성 원소라고 부르고요. 또는 방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방사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만으로 지구 내부가 다 뜨겁다라는 것을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지구가 옛날에 조그마한 시절에 미행성체들이 지구에 와가지고 꽝꽝꽝꽝 충돌해가지고요, 지구가 크게 커지면서 뜨거워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뜨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될 때, 미행성체가 충돌할 때 발생한 열이 아직도 지구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뿐만 아니라 지구에 미행성체가 충돌했을 때 생긴 열, 미행성체 충돌열 따위에 의해서 지구 내부가 뜨겁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얘가 지구에서 어떤 자연현상들을 일으키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일단 지구 내부가 뜨거우니까 외핵이 대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지구자기장을 형성시키는 근원적인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태양도 일부 관여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멘틀로 대류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멘틀의 대류를 일으키면서 그 위에 떠 있는 뭘 움직여야 하냐? 지각을 움직여야 하는 거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한 100km까지의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암석권이라 부르고 다른 말로는 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판을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멘틀의 대류가. 그래서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판 이동에 원동력을 만들어주고요. 판이 움직이면서 판끼리 뭐하게 되면 부딪히고 또는 판끼리 멀어지게 되면요. 여기서 지진이라든지 화산활동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활동 같은 지각변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원이 뭐니라고 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조력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참고로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지구와 태양이 각각 지구랑 태양이란다. 달과 태양이 각각 지구를 잡아당기는 그 인력,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와 달, 그리고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조력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달이랑 태양 중에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달이요, 태양보다 2배 정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이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게 조성력이라고 하는 힘이 뭐랑 반비례 관계냐면요, 거리 세제곱이랑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달은 태양보다 질량은 매우 적지만 지구랑 거리가 엄청 가깝잖아, 태양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이 더 태양보다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조력 에너지가 지구에서 어떤 자연현상들을 일으키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얘 때문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 같은 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원 조력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고로 밀물과 썰물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냥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런 걸 조금 잘 정리해야죠. 자, 밀물이 들어가지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참고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썰물로 물이 빠져나가잖아. 해수면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아질 때를 간조라고 얘기를 하고, 만조랑 간조의 높이 차를 조수간만의 차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다? 조차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조차를 이용한 발전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력 발전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즉 만조일 때부터 다음 만조가 될 때까지 정확하게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리냐면요, 12시간 25분 간격입니다. 그래서 12시간 25분 간격을 기준으로 만조랑 간조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이었죠.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요, 조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은 어떤 에너지원으로 발생하니? 그러면은 조력 에너지입니다. 이게 개나 소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뭐니? 공부하는 애들은요, 조석 현상이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돼요. 그렇죠? 단어 하나하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의 중요하다 했죠? 자, 그래서 밀물과 썰물, 이런 게 있고요. 참고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쿠로슈해류, 북태평양해류 이딴 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참고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도 바닷물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밀물과 썰물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 조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은요, 크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누가 적은 양을 차지하나요에 대한 내용, 그렇죠? 크게 비교할 줄 알아야 참고로 99.99%는요,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조력 에너지예요. 그래서 크게 순서대로 나열한 거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선풍기 같은 거 있지? 선풍기는 이제 뭐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질문해 볼게. 그럼 태양 에너지도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로 바뀔 수 있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구 시스템에 이 에너지원 있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는요, 이제 상호 전환되지 않습니다. 왜요? 에너지는 전환되면서 보존되는 거잖아요. 잘 들어. 이것은요, 에너지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에너지의 종류에는 이런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거를 에너지의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태양 에너지는 에너지의 종류가 아니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라든지 장소 같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 야, 태양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태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야. 근데 어떻게 이걸 바뀌냐라는 거야. 그쵸? 말이 안 되죠. 그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는요, 서로 상호 전환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 태양에서 날라오는 빛 에너지라든지 열 에너지 따위가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바닷물이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 떠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요,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경우는 빛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또는 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쵸? 왜? 얘네들의 에너지 종류잖아. 하지만 얘네들의 에너지 종류가 아니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라든지 장소 따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상호 전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지구 시스템에서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물질들이 순환하고 있고요. 물질 순환과 동시에 뭐가 나타난다 했어요? 에너지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주제가 이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자, 참고로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갑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구 반갈죽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도 0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른다? 적도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도가 작다라고 해서 얘를 저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처를. 그리고 위도가 뭔지 아시죠? 지구 중심이랑 어떤 한 지점이랑 연결했을 때 이 각도 있죠? 만약에 이 각도가 예를 들어서 45도다. 그러면 여기를요, 여기 있는 라인 있죠? 그렇죠? 여기를 위도 45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장소를 우리가 중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도라고 하는 것은요, 몇 도부터 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도까지 90도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지구의 양 사이드 있죠? 저 꼭대기, 우리가 저기를 뭐라고 부른다? 위도 90도 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북반구에 존재하는 극을 북극, 남반구에 존재하는 극을 남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도가 크잖아. 이런 데를 뭐라 불러요? 고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죠? 여기 아프리카 같은 나라 있어요. 걔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북극이랑 남극이 있죠. 개 춥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요,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많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럼 당연히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 만약에 뭐 A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요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고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 B라고 한번 해볼까? 예,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멀리에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휘악 들어오고 있죠. 태양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 지구에 이렇게 거의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A가 봤을 때는 태양빛이요, 자기 머리에서 발끝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꽂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태양빛을 바라보는 각도 있죠? 우리가 이걸 태양의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태양 알죠?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가지고요,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요, 정남쪽에 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태양이 정남쪽에 떠 있을 때의 고도를요, 우리가 다른 말로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A는요, 태양의 고도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태양이 높게 떠 있다라는 말이고요. 태양이 높게 떠 있다라는 말은요, 하루 중에 한 낮 12시 정도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때가 뜨겁지 않아. 그렇죠? 더워지잖아. 그렇죠? 자, 반면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고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은요,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요, 자기한테 이렇게 비스듬하게 도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태양빛이 자기한테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태양이 이런 식으로 낮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루로 따지자면은요, 해가 질 때쯤이죠. 저녁쯤이잖아요. 추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고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자, 비교했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태양의 남중고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남중고도 A가 B보다 지금 더 크죠? 그럼 태양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더 의식하게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고도가 높고 고도가 낮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덥고 B는 춥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요, 그래프 하나만 더 그리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뭐가 있냐면요, X축에는요, 위도가 나와 있고요, Y축에는 에너지 값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적도고요. 양 사이드로 갈수록요, 고위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내가 뭘 그릴 거냐면요, 첫 번째 빨간색 그래프로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금 흡수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장 많이 흡수하고 있나요? 당연히 A에서, 즉 저위도에서 가장 많이 흡수하고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요, 흡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자, 기억하시죠? 네, 지구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한다면요, 기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구가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요,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우리가 그걸 유식한 말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렀죠?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뜨거울수록요, 지구 복사 에너지 많이 방출합니다. 즉 적도에서 가장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요, 고위도로 갈수록요, 점점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 그래프는 요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저위도 구간 있죠? 네, 저위도 구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요,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많죠?
그래서 이런 장소는요, 에너지가 점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에너지 과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가 넘쳐난다고 해서. 반면, 이렇게 고위도로 가잖아? 그러면요, 흡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방출하는 게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소는 에너지가 뭐하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구는요, 에너지 불균형, 이걸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것을요, 이제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위도에 넘쳐나는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흐르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에너지가 지 스스로 이동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대기가 순환을 하고요. 해수가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랑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넘쳐나는 에너지가 고위도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연현상 중에 태풍이라고 하는 놈이 있죠. 태풍은 무조건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서 고위도로만 이동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넘쳐나는 에너지가 태풍의 형태로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나타나는 까닭. 지구에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까닭이 뭔가요? 태양 에너지가 흡수되는 양이 위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왜 다르나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 에너지 흐름과 함께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물질 수단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그 물질 순환에 이제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탄소 순환, 두 번째는 물의 순환입니다.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의 순환부터 먼저 봅시다. 아까 저기 태양 에너지 하면서 살짝 얘기했죠? 이 바닷물에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증발하게 되고, 구름 만들어지게 되고, 얘가 비가 내리고 강물 형성되고 바다로 흘러가면서 물이 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액체, 기체 또는 뭐 고체 이렇게 상태가 변하면서요. 우리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다시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상태 변화할 때 출입하는 열을요. 우리가 숨은 열 또는 잠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열을 이렇게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뭐가 나타난다?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물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직권이랑 수권이랑 기권에서 물의 양은요 일정합니다. 자, 이동하는데 왜 일정한 거예요 선생님? 흡수하는 양,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이에요. 유식한 말로 유입량이랑 유출량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각 권에서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서 물의 양이 일정한 걔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물수지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중요한 이번 물의 순환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수지 평형. 무슨 말이야? 들어오는 물의 양, 유입량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 유출량의 크기가 같아서 물의 양은 각 권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물수지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예제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은 대기가 있고요.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참고로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도 지겹도록 해가지고요 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육지에서 자 대기로 증발하는 물의 양을요 예를 들어서 뭐 60이라고 하고요. 자, 대기에서 육지로 강수되는 양을요 96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강물 같은 게 흘러가지고 육지에서 바다로 이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로 이걸 지표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표 유출량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은요, A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간단해.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라고 식세하면 돼요. 그럼 화살표 봐서 화살표.
육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 얼마죠? 96이죠.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당연히 합하면 얼마 나와야 돼? 96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의 양 96, 빠져나가는 물의 양 96. 근데 여기서 60만큼 빠져나가고 있어. 그럼 나머지 얼마가? 36만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요.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은지 한번 봅시다. 자, 바다에서 대기로 증발하는 물의 양을요, 얼마라고 할 거냐면요, 3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대기에서 바다로 비가 내릴 수 있겠죠? 강수되는 양 있죠? 예, 우리가 이 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역시 뭐 하면 돼요? 예,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라고 세우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게 얼마죠? 320이죠. 그러면은 얘랑 얘 합쳐서 역시 얼마 들어야 돼? 320만큼 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 이게 320이다라고 세우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온다? 284가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시죠?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기로 봤을 때도 똑같아요. 대기로 들어오는 물의 양 얼마다? 60 플러스 320 합쳐가지고 380 들어오고 있고요. 빠져나가는 물의 양 96, 284 합쳐가지고 3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에서도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 다 유입량이랑 유출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권, 직권, 수권에서 물의 양은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숫자 외울 필요 없다고 했죠. 왜 그런 거냐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참고로 숫자도 심지어 문제집이나 교과서마다 다르고요. 우리가 그걸 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 값을요, 각각 A, B, C, D, E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B는 C입니다. 자, 맞는지 틀린지 판단. 그 다음에 D와 E의 양을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같은지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A, B, C 얘가 같이 들어가 있는 장소는요, 여기 보시면 육지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육지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랑 같은데? 라고 식 세워야죠. 그렇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들어오는 물의 양 얼마? B.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합치면 A 플러스 C.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 이항시키고 얘 이항시키면요, 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다 라고 우리가 나오는 거고요. 선생님, D랑 E를 비교하려면 숫자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자, 바다 식 세워보세요. 바다에서 식을 세워보시면요, 들어오는 물의 양이 E 플러스 C죠.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D죠. 근데 참고로 얘들 양수인 거 알죠? 전부 다 양수입니다. 참고로.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E에다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D가 나기 때문에 아, D가 E보다는 크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 물수지 표형의 핵심 개념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물질 순환 두 번째, 탄소 순환에 대한 내용 봅시다. 자, 요게 오늘 마지막 주제예요. 자, 물질 순환 두 번째, 탄소 순환. 자, 탄소도요, 지구 시스템을요, 돌고 돌면서 이제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우리가 탄소 순환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 탄소의 존재 형태를 알아야 돼요. 탄소는 각 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권에서 탄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일단 첫 번째 알아두실 거, 탄소는요, 대부분이 직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직권에 거의 99%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고요. 특히나 어떤 형태로 많이 저장되어 있냐면요,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의 화학식이 CO3거든요. 여기 탄소 저장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고요. 나머지는요, 화석 연료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있죠? 이런 거 생명체로부터 만들었다고 했죠? 네,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뭐다?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기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은 메테인 같은 놈들의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요, 탄산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걔가 이제 물 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진행되는데,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 이런 식으로 탄산 이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한 개랑 결합한 형태인 탄산수소 이온, 이런 형태로 이제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수권에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 생물권에서는 탄소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요, 탄수화물이라고 안 부르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탄소의 존재 형태부터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탄소가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하는지 탄소 순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런 게 있어요. 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육지란다. 여기에 생명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자, 생명체들이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근데 광합성이 뭐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요, 뭘 만들어? 포도당과 산소 같은 거 만드는 걸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얘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요, 기권에 있던 탄소가 어디로? 유기물의 형태, 생물권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대표적인 사례, 광합성. 반대로 생명체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요,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가겠죠. 그렇죠? 적어둘까요? 광합성의 반대, 호흡. 그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은 생물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 자, 근데 이 생명체들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힐 수 있잖아. 자, 뭐가 만들어져요? 화석연료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화석연료가 생성될 때 탄소는 어느 권에서 어느 권으로 이동할까요? 당연히 생물권에서 어느 권으로? 직권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연료의 생성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의 탄소 이동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석연료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전, 전기에너지를 만들 때 쓰고 있죠. 태우면서, 그렇죠? 자, 그러면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제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거를 화력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어느 권에 있던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돌고 있죠.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으면요, 어떤 권에서 어떤 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사례인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거 있죠? 아까 말했듯이 얘가 물에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탄산 이온이라든지 탄산수소 이온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요, 용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용해라고 하는 현상은 기권에서 수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용해되는 양을요, 만약에 A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만약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 수온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저 A 양은 증가하겠니? 아니면 감소하겠니? 아니면 일정하겠니?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중학교 기본 지식이 필요하긴 해. 예. 자,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죠. 참고로 기체 같은 경우는 차가울수록 물에 잘 녹습니다. 뜨거울수록 못 녹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다 있죠? 궁금하면 실험해봐. 사이다 하나를 냄비에 부은 다음에 그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로 탁탁 해가지고서는 가열시켜봐. 거기 안에 있던 탄산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산화탄소 다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기체가 잘 못 녹는다. 그래서 A 양, 용해되는 양은 뭐가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요런 보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면은 요 A 양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생각해봐. 야,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어. 뜨거워졌어. 그럼 당연히 증발하는 양 많아질 거 아니냐. 그렇죠? 질문해볼게. 그럼 B의 양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나? 얘가 증가했으니까? 아니죠.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B도 같이 덩달아 증가하게 됩니다. 그 비가 많이 내린다는 소리잖아. 강수량 증가하겠죠? 야, 그러면 강물 많이 만들어지면서 C도 증가하겠죠? 예, 뻔하죠? 예, 다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잖아. 유입량이랑 유출량은 똑같아요, 여전히. 그렇죠? 다만 뭐가 된다? 이동하는 양 자체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요거 연달아서 예,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탄소 같은 경우도요. 그러면은 물과 마찬가지로 평형을 이룰까? 탄소 수지도 평형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참고로 탄소는요. 평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자연계라면 자연적으로는 탄소도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아니냐? 왜 안 평형이냐? 너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 활동 때문에 탄소는요, 평형을 이루지 않는다. 인위적 원인 때문에. 왜요? 이거 쓰고 있잖아, 이거. 화석연료 개같이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 개같이 많이 만들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권에서의 탄소량이 점차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탄소 평형 이루지 않아요. 인간 활동 때문에. 잘 알아두십시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권 탄소량 증가하고 있죠. 기권 탄소량 증가, 지권 탄소량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 시스템 전체 탄소량은 어떻게 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 시스템 전체 탄소량.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수권, 지권, 뭐 생물권, 예,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탄소가 순환을 하고 있는데 우주 밖에 있던 탄소가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없고요. 지구 안에 있던 탄소가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케이스도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 안에서 돌고만 있을 뿐이지 지구 시스템 전체 탄소량은 뭐하다? 예,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구 시스템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다. 오케이? 하지만 각 권에서 탄소는요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양이 같지 않다. 평을 이루지 않는다. 현재 기권 탄소량은 증가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라고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76페이지에 있는요, 거기에 보충 자료에 제가 질소 순환이라고 실어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질소도 마찬가지로 형태를 바꾸면서 돌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뭐 그 과정에서 세균, 박테리아 같은 놈들이 관여하고 있다. 예,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셨으면요, 그 내용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거 예제 풀고요.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한 점 먼저 볼게요.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인데, 자, 나와 있죠? 자, 여기 육지 있고요. 여기 바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대기고. 자, 강수되는 양 A, 증발하는 양 B. 그 다음에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양, 지표 유출량 C, 바다에서 대기로 증발하는 양 D, 대기에서 바다로 강수되는 양을 E라고 했을 때, 자, 1번 A-C가 B랑 똑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식 어떻게 세워야 돼요? 육지를 보면 되겠죠? 육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 A죠?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양 B 플러스 C죠? 그러면은 C를요, 이렇게 살짝 이항시키면은요, 이식 나오죠. 그쵸? 예,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2번 봅시다. 2번에는요, B 플러스 D 플러스 E가 A랑 똑같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역시 어딜 보면 돼요? 대기 같은 거 보면 되겠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들어오는 거 얼마죠? B 플러스 D. 빠져나가는 거 얼마죠? E 플러스 A. 따라서 안 맞네요. 이렇게 적어야지. B 플러스 D
마이너스 E는 A다 라고 적어야겠죠. 어쨌든 간에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C 플러스 E는 D가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식수하면 되겠죠. 들어오는 물의 양 C 플러스 E. 빠져나가는 물의 양 D. 따라서 C 플러스 E는 D다. 아, 뭐야, 여기 반대로 적었어. 미쳐가지고. C 플러스 E는 D다. 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OXO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A랑 B의 크기 비교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아까 전에 A는 B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B에다가 뭔가를 더하면 A가 된다는 소리니까 A가 B보단 크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D랑 E의 크기 비교하세요. 그러면은 받아봤을 때 들어오는 거 C 플러스 E, 빠져나가는 거 D, 그러면 D가 더 크겠네요. C에다가 E를 더했으면, E를 더해가지고 D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5번은 D가 E보다는 크겠다라고 우리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런 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알아두십시오. 어떤 복이? 요 C 있죠? C. 지표 유출. 요 놈에 의해 가지고요. 지형이 변할 수 있다. 자, 요런 문장 나옵니다. 당연히 뭐야? 맞는 말이지. 그렇죠? 강물 흘러가면서 주변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V자국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고 공류 같은 거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표 유출 같은 경우에서 지형 변화시킬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77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자, 그림은 탄소가 쏟아나는 지구계의 권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표는 생물권과 각 권역 사이에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 기억, 니은, 디귿의 예시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직권, 객권, 수권 중 하나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물권 있고요. 여기에 기억 나와 있고요. 여기에 가. 그 다음에 여기에 니은, 나, 디귿, 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억에 뭐라고 나와 있죠? 화석 연료가 생성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화석 연료가 생성된다라는 말은요, 어느 권에서 어느 권으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사례죠. 가는 직권이 되고요. 자, 니은에 산호골격 생성된대요. 그러면은 산호골격이라고 하는 건, 산호라고 하는 건 어디에 사는 생물이야? 바다에 사는 생물이고요. 참고로 산호 같은 경우는요, 요 탄산이온 있죠? 탄산이온이랑 칼슘 이온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신의 껍데기를 만들어요. 골격. 예, 그래서 이것은 수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사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디귿에 육상생물의 호흡. 호흡을 하게 되면은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어느 쪽으로? 기권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다에 해당하는 권역 각각 가는 직권, 나는 수권, 다는 기권에 해당되고요. 이번에 침전에 의한 석회암의 생성. 참고로 침전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녹아있는 탄산이온과 칼슘이온 같은 것들이 만나가지고 탄산 칼슘이 퇴적되고요. 이제 우리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요, 속성작용이라 부르거든요. 다져지고 굳어지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석회암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에서 가로의 탄소 순환 과정이다. 수권에서 직권으로의 탄소 순환 과정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침전에 의한 석회암의 생성. 그 다음에 3번.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요, 다의 탄소량, 기권 탄소량 감소하는가? 그렇지가 않죠. 기권 탄소량이 오히려 뭐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죠? 그렇죠?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표는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A, B, C는 각각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중 하나라고 했는데, 자, 이 글 보시면은요, C 같은 경우는요, 대기랑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고 했죠? 대기랑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당연히 아무리 봐도 뭐다? 태양 에너지에 속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지진이랑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고 했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불렀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했고요. 마지막 A는 그럼 자동으로 남은 거니까 조력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 자,
기역이 1.7 곱하기 10의 17제곱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태양 에너지가 이만큼이죠? 근데 우리 아까 공부했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태양 에너지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보단 작겠죠? 하지만 조력 에너지보다는 많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역이라고 하는 값은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다라고 언급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 니은에는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 가능하죠, 그렇죠? 네, 3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 이런 식으로 발전이랑 연계시켜서 낼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하게도요, 이 태양 에너지 이용해서 태양 광발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구 내부가 뜨겁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불러? 지열이라고 그러죠? 그 지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요, 발전기 돌리는 걸 우리가 지열발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열발전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조력발전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높이 차이 있죠. 조수간만의 차. 그거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니까 조력발전은 조력에너지 A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어떤 발전이 어떤 에너지원 이용하는지 쉬우니까 잘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요, 발전은요, 통합과학 2에서 아마 연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수능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알아둬야지. 자,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4번 마지막 자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기랑 해양에서 남북 방향으로의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요, 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자, 지금 여기가 위도 0도자가 가운데가, 그렇죠? 위도 0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할수록요, 남반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할수록요, 북반구로 가는 건데, 여기서 에너지 수송량이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요,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고, 플러스 값은요, 북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의미하고, 마이너스는 남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요 빨간색 그래프 있죠? 당신들 책에 보면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거, 이게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바다,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림 그리기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요, 자, 이제 1번부터 먼저 봅시다. 자,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 분의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냐라고 물었는데, 자, 지금 A 지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여기가 A 지역을 말하는 거고, B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봐도요, A가 해양의 에너지 수송량이 작고, B는요, 해양의 에너지 수송량이 큰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양분의 대기라고 하면은요, 이제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 예,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근데 아무리 봐도 이쪽이 조금 더, 분모가 커 보이잖아. 그렇죠? 예, 분모 크다라는 말은 값이 작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요, 대기랑 해양의 선을 일으킨다. 지금 대기가 왜 에너지를 수송하고 해양이 왜 에너지를 수송했어요? 뭐 때문이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생소한 자료를 보고요, 자료 해석을 묻는데 거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배운 거를요, 이제 어떻게 써먹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다 공부했고요. 걔네들한테서 일어나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순환의 종류, 그리고 걔네들의 특징,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셨으면 좀 알겠지만 솔직히 애지간하면은 다 그냥 외우는 거 아시죠, 그렇죠?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엄청난 이해를 요구하지 않잖아. 뭐 계산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잖아. 그래서 잘 정리해가지고요. 역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관련 문제 풀어주시면서 다시 이제 암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지구 시스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